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감성동네 부동산 락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유튜버는 이번이 처음인데요. 기존에 하던 제 블로그와 함께 앞으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유튜브를 꾸려나갈 계획이에요. 제 컨텐츠로 인해서 구독자분들이 다양한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게 노력하는 유튜버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시리즈는 8억대 아파트 시리즈로 1기 신도시, 그 중에서 안양시 평촌에 위치한 꿈마을 우성아파트라는 단지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원래 제가 계획했던 아파트 단지 그리고 컨텐츠는 아니에요. 원래는 제가 신도시 중에 리모델링이 가능한 괜찮은 할만한 아파트들을 찾다가 이제 매매가랑 전세가가 갭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아파트를 찾았었는데 실거래를 보니까 지금 꿈마을 우성 아파트 같은 경우에 30평대가 갭 차이가 1억 원대밖에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를 수집하고 이제 조사를 하고 이제 브리핑 자료를 만들던 중에 그 최근 실거래 전세가가 이게 기존의 시세를 반영한 게 아니라 이상거래였던 거를 확인을 뒤늦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엎어야 되나 아니면은 그냥 해야 되나 고민을 하던 차에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학군에 대한 면도 그렇고 주변 편의시설이나 아니면은 평형도 그렇고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에 대한 얘기도 할 얘기가 꽤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왕 시작한 거 꿈마을 우성 아파트로 시작해보자 해서 이번 컨텐츠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컨텐츠에 대해서 시작하기 앞서 제가 우성 아파트의 주변을 다녀왔어요. 그래서 공원이나 학교나 단지의 모습 같은 거를 미리 영상으로 한번 보고 다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이날 중앙공원에 숲소리랑 새소리가 되게 아름답게 들렸어요. 그래서 이런 소리를 이렇게 마이크로 따로 담아가지고 이렇게 영상에 만들고 싶었는데 이날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소리가 담을 수 없는 소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안타까운 면이 있었어요. 평촌의 위치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면 지도에 강남이 있고 그리고 5시 방향에 판교가 있고요. 7시 방향에 과천이 있는데 거기서 좀 더 7시 방향 아래로 내려오면은 이제 평촌 신도시가 위치해 있습니다. 단지 정보는요. 1993년에 지어져서 총 8개 동 그리고 422세대로 되어 있고요. 최고 층수는 25층에 세대당 주차 대수는 1.43대로 기존에 그 시대 때 지어진 아파트들 중에서는 주차 상태가 매우 양호한 편이에요. 지하 주차장도 따로 완비가 되어 있고요. 지하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리모델링을 하게 된다면은 따로 이제 땅을 안 파도 되니까 그런 면에서는 건축비가 절감될 수 있는 점도 한번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지의 건축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나타내는 건폐율 역시 16%로 단지가 굉장히 쾌적한 편이에요. 수도 배관 교체는 2017년도에 완료를 했네요. 용도 지역은 3종 일반 주거 지역에 해당 용적률 206%로 지어졌어요. 참고로 안양시 조례의 법적 상한 용적률은 3종 일반 주거의 경우 260%이고요. 보통 이 정도면은 재건축이 아예 불가능한 정도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뭐 사업성이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요. 세대당 평균 대지 지분이 우성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꽤 높아요. 뭐 평균 평수 자체가 커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대지 면적 8,809평에 이제 세대수 422세대로 평균 이제 세대 대지 지분이 20평이 넘어가거든요. 일기 신도시 하면은 대부분 이제 법적 상한 용적률을 적용받고 채워서 적용받고 이제 대지 지분도 좀 작게 되어 있어서 재건축하기에 쉽지는 않은데 우성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을 하기에도 뭐 나쁘지 않고 리모델링을 하기에도 나쁘지 않아서 향후에 이제 조합원 분들이 많은 의견 개진이 있지 않을까 싶은 아파트 단지예요. 다음으로 이제 주변의 편의시설 살펴보면요. 신도시답게 인프라가 매우 잘 구축되어 있어요. 자동차로 10분이면 갈 수 있는 반경 2km 내 이제 인근을 살펴보면 영상으로 보셨던 이제 평촌 중앙공원과 이제 단지 바로 인근에 위치한 민백 어린이공원 등을 포함해서 한림대병원, 농수산물시장, 롯데마트, 이마트, 시청, 구청, 그리고 백화점, 롯데백화점 등이 있고요. 평촌역에서 범계역까지 그 로데오 거리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권이 굉장히 크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어지간한 프랜차이즈 매장은 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근 교통을 살펴보면 지하철의 경우 주요 노선이 4호선인데요. 범계역과 인덕원역을 도보로 이용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평촌역을 이용하게 되는데 대중교통으로는 한 10분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긴 한데 도보로 이용하기에는 살짝 애매해요. 15분 정도 잡으셔야 돼서 가까운 위치는 사실 아니에요. 자동차를 이용하기에는 나쁘지 않은 위치인데요. 그 이유는 서울 외곽순환 고속도로까지의 진입이 차량 5분 거리면은 양방향 모두 진입이 가능해요. 그래서 성남이나 수원이나 아니면 김포 쪽 가기에 괜찮은 위치에 입지해 있습니다. 서울의 대표적인 3대 핵심 업무지구까지의 도달 시간을 살펴보면요. 여의도역, 광화문역, 삼성역까지는 대중교통으로 1시간 내외면은 도착하실 수 있는 위치예요. 자차를 이용하실 경우에는 시간이 좀 더 절약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안양에서 삼성역까지 자주 다 왔다 갔다 다녔었는데
보통 차가 안 막히면은 30분에서 35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긴 해요. 근데 이제 요즘에 또 영국 사거리 쪽에 공사도 하고, 그리고 차가 좀 막힌다 싶으면은 한 50분 정도는 예상을 하고, 이제 차가 많이 막히는 금요일 퇴근 시간이나 이럴 때는 뭐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까지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서울로 왔다 갔다 하기에는 다른 더 좋은 지역이 많아요. 그래도 서울 외곽 경기도권으로 보면은 나쁘지 않은 서울 진입할 수 있는 위치라고 생각이 되고요. 같은 권역에 있는 평촌 지식산업센터나 아니면은 판교 테크노밸리까지는 거리가 굉장히 가까운 편이에요. 평촌까지는 차량으로 5분 거리면 갈 수 있고, 이제 판교까지는 산 하나 넘으면 되는데 그게 한 20분에서 25분 정도면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판교나 평촌에 회사를 두고 계신 분들 중에서 자녀가 있으신 분들에게 괜찮은 아파트 단지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주변 버스 정류장을 살펴보면 단지 바로 앞에 마을버스를 포함해서 총 4개의 노선이 있는 정류장이 있고요. 그리고 민백 사거리 쪽으로 10분 정도 걸어 나가시면 이제 서울로 진입할 수 있는 버스 노선이 꽤 있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502번 같은 경우에는 4호선이랑 방향 노선이 좀 일치하거든요. 예를 들면 뭐 인덕원역을 경유하고, 그리고 과천, 사당, 용산, 서울역 이렇게 가는데 502번 같은 경우에는 시외버스로도 운영을 해가지고 안양이나 평촌에 있는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 노선이에요. 노선도를 살펴보면 빨간색으로 테두리가 쳐져 있는 1번 정류장은 마을버스를 포함해서 뭐 수원, 사당, 신사, 광명, 군포, 서울역 등을 가실 수 있고요. 2번 정류장은 평촌 주변의 마을버스를 포함해서 금정, 구로, 광명 등의 노선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단지 특징을 살펴보면 일단 203동을 제외한 전 세대가 남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동강 간격도 꽤 넓고요. 아무래도 건폐율이 낮다 보니까 영상으로 민백초등학교 가는 길을 살짝 보여드렸는데 횡단보도를 따로 건너지 않고 단지와 바로 붙어있는 초품 아파트예요. 그런 점은 굉장히 좋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가장 작은 평수가 36평형이에요. 그래서 세대 평균 평수가 굉장히 넓은 점도 한번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대 평면도는 36평형이 방 3개, 화장실 2개, 판상형 구조로 되어 있는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투베이에 발코니가 3개네요. 더 큰 평수로 가게 되면은 방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되고요. 작은 방 옆에 바로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소음 부분에 대해서 어떨지는 잘 모르겠네요. 이 작은 방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구조는 비슷해 보여요. 다만 좀 화장실의 위치가 좀 애매한 게 없지 않아 있어 보이거든요. 화장실이 좀 거실이랑 주방 사이에 이렇게 위치해 있어서 요게 좀 다른 곳에 있었으면은 거실이랑 주방도 좀 탁 트여 보이고, 그리고 현관에서도 좀 시야를 가로막는 위치여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부 영상은 인터넷으로 보니까 인테리어 영상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해당 영상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학군을 살펴보면 역시 학군으로 유명한 평촌이에요. 네이버 지도상에 일단 단지 내 어린이집이랑 유치원은 없는 점은 좀 아쉬워 보이고요. 제가 갔을 때 민백초등학교 맞은편에 민백유치원이 있었는데 왕복 4차선 도로를 한번 건너야 하는 점은 좀 아쉬움이 있었어요. 배정초등학교는 단지에 붙어있는 민백초로 배정을 받고요. 학군이 좋다 보니까 평균 학생 수가 경기도뿐만 아니고 동안구 내에서도 꽤 높은 편이에요. 중학교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귀인중학교로 배정을 받는다고 해요. 제가 주목한 이유이기도 한데 흔히 평촌 3대 중학교로 불리우는 귀인중, 범계중, 평촌중학교 중에 중학교 하나를 배정받는 아파트 단지다 보니까 메리트가
꽤나 상당히 높은 아파트 단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학원가는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학원이 입지한 평촌학원가가 차량으로 4분 거리예요. 학원 셔틀버스를 이용하면 금방 갈 수 있는 위치죠. 꿈마을 우성아파트뿐만 아니라 평촌 안에 있는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차량으로 이용하기에는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평촌이 학군으로 발달한 이유이기도 하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주변 개발 이슈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 도보 10분 거리인 안양 농수산물 시장에 이제 인동선이 들어설 예정이에요. 인동선은 이제 인덕원에서 이제 수원을 내려가서 동탄까지 이어지는 복선 전철인데요. 2026년에 개통이 되면 인덕원역까지는 도보 시간이 좀 줄어들 것 같고요. 수원, 동탄까지는 교통이 확실히 나아질 것 같네요. 다음으로는 4호선 급행화 사업에 대한 내용인데요. 현재 지하철 4호선의 경우 서울을 진입할 때 평촌에서 사당까지 약 한 23분 정도가 걸리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많이 멀지는 않는데 급행화가 되면은 이거보다 더 빨리 서울을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한 호재가 아닐까 싶습니다. 세 번째는 GTX C 노선에 대한 내용인데요. 현재 예정되어 있는 과천 정부청사역까지 대중교통으로 한 20여 분대가 걸려요. 그래서 직접적인 수혜 지역으로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삼성역을 포함한 청량리나 서울권의 진입이 지금보다는 확실히 굉장히 빨라지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인덕원 개발 계획인데요. 향후 들어올 인덕원 동탄선 그리고 월곡 판교선이 인덕원역을 지나가게 돼요. 그래서 인덕원역에 복합한순센터가 들어설 예정이고, 거기에 이제 영화관도 추가되고 쇼핑몰도 생기고 그리고 업무시설도 추가되고요. 평촌역에서는 인덕원역까지 한 정거장으로 어느 정도 좀 영향권이 있는 수혜 지역이라고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유튜브를 처음 시작하면서 분량이 얼마나 나올지, 시간은 얼마나 소요될지 사실 예상을 안 하고 직접 임장도 다니고 브리핑 자료도 만들고 해서 이번 첫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요. 사실 원래 제가 블로그를 할 때는 임장을 다니진 않았어요. 그냥 방구석 블로거였는데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면서 한번 시도는 해봤어요. 그리고 앞으로 계속 제가 임장을 다니면서 컨텐츠를 만들지, 아니면은 그냥 방구석 유튜버로서 정보를 전달할지, 어떻게 보면 제한적인 정보겠죠? 제한적인 정보를 제공할지 지금 고민 중인데, 제 나름대로 뭔가 영상 편집도 좀 재밌어 하는 편이라서 좀 힘이 들더라도 가급적이면은 임장을 좀 다니는 위주로 지금은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꿈마을 우성아파트에 대한 소개 내용이었는데요. 유익하게 봐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